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38화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8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충격적인 전개로 가득 찬 회차였습니다. 상구의 갑작스러운 재등장과 지영의 기억회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이 교차하며 캐릭터들의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줄거리부터 보고 38화의 내용,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화에서 상구는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나 애교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를 떠나려 했어? 라는 상구의 질문에 애교는 당황하며 큰 혼란에 빠집니다. 상구의 재등장은 애교의 감정을 뒤흔들며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상구와 애교의 복잡한 감정선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8화에서 지영은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며 큰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날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지영은 필승과 함께 있던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필승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습니다. 필승은 지영의 질문에 당황하지만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게 되며 지영은 필승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38화에서 지영과 필승의 갈등은 매우 감정적으로 전개됩니다. 지영은 필승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녀는 필승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은 필승에게 왜 나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필승은 당황하며 지영의 눈을 피하지만 결국 그녀의 진심 어린 요청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필승은 지영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38화에서 지영은 공진단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영은 공진단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지영은 공진단을 집으로 초대하여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공진단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지영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영은 공진단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공진단과 지영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화는 상구의 충격적인 재등장과 지영의 기억 회복으로 인해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회차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이 교차하며 캐릭터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38화 내용을 상구와 애교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모저모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단과 박도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과 박도라의 관계는 점차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며 진단은 박도라에게 강한 집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박도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진단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단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박도라를 별장에 가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도라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진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녀와 순정남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는 공진단이 뽑혔습니다. 미녀와 순정남의 공진단은 그의 복잡한 성격 덕분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진단은 출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공진택의 이복 동생으로 그로 인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도라에게 집착하는 진단의 행동은 드라마에서 예측 불허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이 지영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갈등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과 생각들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죠. 지영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 기억들이 그녀의 현재 자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일 거예요.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갈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 때 그로 인해 겪는 감정적 충격과 갈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죠.
지영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려는 모습은 우리가 기억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영이는 이런 기억의 정체성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은 기억을 되찾으면서 겪는 정체성과 감정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기억의 회복입니다. 지영은 액션 스쿨에서 연기 연습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일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승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가게 됩니다. 다음은 감정의 표출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후 지영은 필승에게 자신이 배신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오열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와의 대면입니다. 지영은 필승과 진단에게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과거의 상처와 대면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오해를 풀고 현재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음은 용서와 화해 지영입니다. 지영은 진단에게 사과하고 화해의 포옹을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재정립입니다. 지영은 기억을 되찾은 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며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영은 기억의 정체성과 감정적 갈등을 극복하고 더 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영이 겪는 감정적 여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